안녕하세요. 명명입니다. 자, 이번 오토캐드 시간에는요, 배치 용역 활용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배치 활용법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형 공간에서 작업된 도면을 실제 시트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형 뷰도 배치를 해서 정확한 축척 적용을 해서 이렇게 치수도 기입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러면 실제 연습할 수 있는 예제로 넘어가서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어지는지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서 새로운 명령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배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아무것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겠죠. 물론 처음에 이렇게 놓여지는 이 모형 뷰는요. 여러분들 제거를 해버리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잠깐 제거를 해주세요. 나중에 엠뷰로 언제든지 불러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배치형에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 페이지 셋업에 의해서 이 용지 환경 설정을 먼저 제일 처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방법이 이제 또 쉽게 하는 방법도 이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설명이 끝난 후에 또 이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수업이 이 끝나는 부분에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내용은. 자, 그러면 이제 용지 설정을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환경 설정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옵션에 들어오셔서 디스플레이 탭 메뉴에 보면요. 우리 뭐 저번 시간에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앤 모델이라는 탭을 체크하는 부분을 살펴봤었죠. 이 탭 메뉴를 토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뭔지 또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디스플레이 프린트 아레아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마진 영역선 있죠. 이 마진 영역선 부분을 숨겨주는 기능입니다. 또는 이게 보이는 기능이고요. 여러분들이 얘를 뭐 숨겨놓고 쓰시게 된다면 내가 출력이 되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가 출력이 되는지 보이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켜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페이퍼 백그라운드 부분은 자, 이 용지 끝선 부분을 표시하지 않고요. 그냥 쫙 펼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모형 공간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체크해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얘네가 저는 이제 가끔 얘네들을 좀 응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응용해 쓰냐면 배치 탭을 꼭 엠뷰를 이용해서 뭐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린트 아리아나 또는 이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해제를 해놓고 하나의 그 작업 공간으로 그냥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작업 공간으로. 여기다가 뭐 그냥 우리 그 모형 공간에서 작업을 하듯이 얘를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공간을 어떤 분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간에 알아보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디스플레이 페이퍼 섀도우 부분인데요. 얘는 뭐 그냥 퍼포먼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용지에 대한 이제 그림자를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 살짝 그라데이션이 그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픽 해상도가 제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5K 화면이라서 제이를 끄고 보면요. 이렇게 살짝 사라진 게 보이시죠? 다시 해볼게요. 그림자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숨기는 기능인데 오히려 쟤는 없어도 되겠죠. 그죠? 필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작업 환경을 느리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용지 환경 설정은요, 여러분들 이 탭 메뉴를 오른 클릭하셔서 페이,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창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목록에 레이아웃 1 있고 레이아웃 2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목록은 여러분들이 이 탭 메뉴에서 보이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 목록은요,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얘를 추가해서 쓰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여기 보이는 메뉴들이 여기 목록에 보인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야 되겠죠. 어떤 배치 영역을 내가 수정을 할 건지. 자, 레이아웃 1을 수정을 할 거다라면 레이아웃 1을 선택해 놓고 자, 모디파이 들어가셔서 자, 용지 출력 장치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출력 장치를 지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출력 장치들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CAD에서의 가상 출력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DWF6 e플롯 얘를 지정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얘도 괜찮아요. DWG PDF 얘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PDF 파일로 이렇게 출력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으로 잡아놓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가상 출력 장치보다 그냥 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용지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뭐 A4 용지인지 A3인지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출력 그 용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을 쓰면 좋으냐면 우리가 이 용지에 따라서 마진 영역선이 들어가는 것들이 간격이 틀리거든요. 즉 마진 영역선은 이 영역선을 뜻한다 그랬죠. 자, 이 공간, 이 떨어지는 공간, 용지 끝선에서 이 떨어지는 이 공간을 범위가 지정된 것들이 이 값들이 전부 달라요. 근데 이 중에서 용지 끝선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설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SO 풀 분리드라는 애예요.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용지 설정을 하시면요. 얘가 용지 끝선 쪽으로 이렇게 마진 영역선이 배치가 되어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쓰시면 좋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풀 블리드라고 되어 있는 애들 쭉 보이시죠? 얘네들은 전부 다 용지 끝선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모디파이에서 보면은 0000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죠. 그런데 이 풀 블리드가 아닌 뭐 ISO 뭐 A4, A3로 한번 해볼게요. 풀 블리드라는 글자가 없는 애. 얘네들을 보면 이렇게 간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을 끝선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쓰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ISO 풀 블리드 A3 또는 A4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용지 사이즈는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롯 아래아는요 건들지 마세요. 그냥 레이아웃으로 쓰시면 되는데 자, 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윈도우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죠? 기존에 우리 윈도우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해 줘야 되지만 이 배치 영역에서 한 페이지씩 도면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냥 레이아웃으로 두시면 돼요. 그럼 이 레이아웃 자체가 그냥 출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롯 옵셋. 자, 플롯 옵셋 부분은 그냥 이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롯 스케일. 자, 이 플롯 스케일 또한 1대1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모형 공간에서 출력을 할 때는 얘에 대해서 수정을 우리가 했었는데 배치 공간에서는 얘를 1대1 출력으로 기준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출력 스케일 잡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평면도 배치를 할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플러스 타일 탭을 사용하실 게 있으면은 자, 플러스 타일 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이제 용지 방향 설정 출력하는 부분하고 거의 똑같죠. 자, 그렇게 설정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OK를 하셔서
얘를 클로즈 하시면 그 배치 공간에서의 용지 환경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시트 배치예요. 자, 시트 배치를 하는데 음,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죠? 만들어 놓은 거를 자, 모형 공간에서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공간으로 오셔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끝에를 이 끝으로 잘 맞추시려면요. 자, 이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절대좌표 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하면 얘가 용지 끝선에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끝에 이 선 있죠? 이 선 작성된 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얘는 출력에서 나오면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매번 작업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미리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불러다가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제 도면 틀 파일이 있는데 얘를 아까 이제 복사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배치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파일에다가 배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 공간에다가 얘를 세팅을 딱 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셋업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 제가 작업을 다 한 것들입니다. 자, 그대로 작업한 내용대로 세팅을 다 해놓고 얘를 파일을 잘 저장을 해놓으세요. 뭐 모델 공간에서 뭐 저장을 해 놓으시던 여기서 저장을 해 놓으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저장만 우선 잘 해 놓으시고 파일 자체를 저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자 쉽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는 새로 아까 만들었던 부분인데 뭐 얘에서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오른 클릭을 들어가셔서 from template라는 목록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 있죠. 그 파일을 블로기를 하세요. 블로기를 하는데 아마 얘가 여러분들 안 보일 거예요. 바로 드로잉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타입이 얘를 DWG 파일 타입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는 여러분들이 저장한 경로로 다시 찾아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불러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불러오실 때 얘가 또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1이 있고 레이아웃 2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를 잘 골라서 불러와야 됩니다. 뭐냐면 그 파일의 배치 영역이 배치 탭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 중에 내가 레이아웃 1에다가 작업을 했는지 레이아웃 2에다가 작업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저는 레이아웃 1에다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레이아웃 1로 선택을 하고 OK를 하셔야지 이렇게 새로운 배치 탭이 그대로 거기에서 만들어진 배치 탭을 불러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배치 탭을 불러오실 때 자, 아이고 불러오실 때 자, 레이아웃 2로 했다. 그러면 레이아웃 2에 있는 설정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걔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배치 공간이 사실 두 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얘를 남겨놓긴 했는데 자, 얘만 이렇게 배치를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오른 클릭으로 델리트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델리트로.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통 우리가 A3도 출력을 하기도 하지만 A4로 출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를 A3용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A4용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럴 때는 이름을 리네임으로 여기는 A3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얘는 뭐 A4로 이름을 바꾸셔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A4는 당연히 이 시트 크기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도면 틀 시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불러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작업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방법은 알겠죠. 시트 이제 배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편한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들어갈 건데 나머지들은 좀 필요가 없어서 제가 좀 지울게요. 델리트로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실 때는 이렇게 델리트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꺼번에 지운 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 탭 메뉴 지울 거를 이제 하나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메뉴를. 그리고 오른 클릭해서 제가 델리트로 지운 겁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평면도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평면도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리네임 평면도라고 배치 공간의 배치 탭 메뉴 이름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트를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엠뷰 명령을 사용해서 모형 공간에서 작성해 놓은 이 도면을 이제 불러 드릴 거예요. 자, 엠뷰 명령으로 자, 1일차 배치 활용 1일차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엠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엠뷰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뭐 클릭으로 자, 이렇게 배치를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 배치를 들어가실 때 이 영역선의 크기 있죠. 이 영역선의 크기를 뭐 이렇게 나는 이 여기서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게 좀 싫다. 이렇게 끝으로 정확히 맞춰서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놓으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 선이 나중에 출력해서 안 나오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 끝에다가 좀 배치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배치해서 좀 설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배치를 했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도면에 대한 스케일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출력 스케일. 자, 출력 스케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배치 공간에서 출력 스케일을 맞추시면 안 돼요. 이 모델 영역으로 진입하셔서 스케일 조정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스케일 조정 방법은 줌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줌 명령은 Z가 단축키입니다. Z 실행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몇 분의 몇으로 출력을 할 건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저는 100분의 1로 할 거예요. 그래서 1/100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끝에 뭐를 덧붙여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XP를 끝에 붙여줍니다. XP 1/100 XP. 자, 그리고 실행을 들어가면 얘가 100분의 1 스케일을 맞춰줘요. 지금 화면이 쭉 당겨졌죠. 자, 근데 100분의 1은 여기 도면에 A3에서 지금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줄일게요. 120분의 1로 하겠습니다. 150으로 할까요? 150 XP 이렇게 15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0으로 제가 이제 맞춘 상태고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움직이면 안 되겠죠. 스케일이 또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스케일을 맞추셨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화면 조정이 되지 않도록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엠뷰에서 락 옵션 ON으로 얘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안 움직이겠죠. 여러분들 실수할 일도 없을 거고, 그쵸? 자, 이렇게 락을 이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도면 배치가 어느 정도 이제 가운데로 잘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잘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 이 경계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 경계선대로 배치를 하고 싶다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라인, 폴리라인으로 작업해서 경계선으로 맞추는 배추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엠뷰 강의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영역선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해주시고 이게 더 속 편해요.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하시려면.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잘 이제 작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이제 도면적인 요소예요. 기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평면도 모델 공간에서 보면은 이제 천정도에 대한 조명 부분하고 다른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죠? 설비 부분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 또 이제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은 배치 부분 위주로만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이제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치수 기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치수 기입은 여러분들 뭐 스케일 있죠? 우리가 이제 모형 공간에서 사용했을 때는 치수에 대한 크기 변경을 했었는데 자, 이 배치 공간에다가 치수 기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모형 공간에서 보여드릴게요. 모형 공간에서 자 ISO 기준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서 자 ISO 우리 기존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는 대로 모형 공간에서 기입을 들어가면 어때요? 되게 작게 나오죠. 되게 작게 나와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치수 기입을 해보면요, 얘가 어느 정도 크게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 용지 사이즈, 시트 사이즈가 실제 A3이기 때문에 그래요. A3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데요. 자, 치수 기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치수 기입을 하는데 중심선 기준으로는 하기보다 여기 벽체선 기준으로 대충 찍어볼게요. 벽체선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었더니 얘가 치수가 어떻게 나와요? 1662.5라고 나오죠. 즉,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벽체에서 찍지 않고 그냥 이 여백 쪽에서 찍어볼게요. 요만큼을. 단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객체의 위치에서 치수를 찍어주느냐, 아니면 그냥 이 여백에서 찍어주냐에 따라서 단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 객체에서 직접 찍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모형 공간에 있는 객체에서. 그래야지 이 단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을 이제 모형 공간에서 뭐 하셔서 뭐 나는 모형 공간에서 치수 기입을 하고 뭐 배치 공간에서 보이게끔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배치 공간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뭐 둘 중에 편한 걸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우선 건축도 있죠. 이 건축도에서 표시한 치수들은 그대로 모형 공간에서 표시를 해요. 모형 공간에서 표시를 해서 이 배치 공간에 나타날 수 있게 하고, 자 인테리어 치수가 있거든요. 인테리어 치수, 예를 들어서 벽체 치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평면도나 이런데 말고 이제 벽체도를 이제 그리게 되면 이 벽체 안쪽에다가 이렇게 내부 치수들을 다 넣어줘요. 자 이런 치수들을 저는 따로 이 배치 공간에서 작업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치수들을. 건축 치수, 외부로 들어가는 건축 치수들은 그냥 모형 공간에서 작업을 저는 해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치수 같은 것들을 바로 이 배치 영역에서 작업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쭉 여기 들어오셔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치수 기입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치수 기입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맞추시고 이제 여기서 뭐 어떤 도면에 대한 설명, 뭐
뭐 이 평면도에서 뭐 어떤 요구 사항들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 배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요구 사항들은 뭐 장문의 에, 문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디텍스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이럴 때는 뭐 엠텍스트로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배치 공간에서의 이제 평면도 배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한 이어서 얘를 또 이어서 이제 1000 정도까지 또 이제 해 보면서 이 레이어가 굉장히 에, 연관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레이어 부분하고. 그래서 레이어 부분을 또 따로 설명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